여러분 안정하십니까? 상당히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구분응선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어려운 장이지만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위기에서 기회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코 프리미엄의 구분응선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하고 보고 위기 때 기회 도리어 끈을 놓지 마라. 그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낙폭 이유와 더불어서 오늘 전체 현황 또 매매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이 오늘 낙폭 이유는 그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시장의 그 숲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진이 많이 오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숲이 흔들리면서 나무 또한 같이 흔들리는 이런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기업의 그 좀 이따 현황을 이렇게 보겠지만은 실질적인 흐름은 과거보다 좋아지고 있어요. 과거보다 이제 바닥을 통과한다는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과거 아니지만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나오면서 조그마한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밀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낙폭이 계속 그 커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현황과 매매 전략, 그다음 성공 투자 전략으로 이제 같이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그 전체적인 이제 강의 내용이고요. 오늘 봤을 때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시장에서 나타났던 현상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최근에 그 시장의 중심주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소부장 관련주만 요새 어느 정도 매매를 했잖아요. 그리고 좀 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은 과거 2차 전지의 성장 축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반도체 쪽에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급등을 하고 이제 월봉을 보시면은 이게 월봉이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여기서는 다시 좀 대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과거 이제 2021년도 여기 보면 연봉을 이렇게 보세요. 이건 이제 그때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 달에 굉장히 큰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서 1차 지지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깨버렸어요. 깨버리고 이제 2차 지지선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부 능선에 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가파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 여기를 깨버렸어요. 상당히 좀 힘든 장이죠. 되게 힘든 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더 빠지면은 바로 2차 지지는 좀 강력하다고 보거든요. 완전히 세이프 존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1차 지선이 깼는데 만약 여길 깨면 더 하락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설마 여기까지 깨겠냐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좀 이따 현황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특히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이 종목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장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장기 좀 이따 매매 전략에서 말씀드리지만 장기와 단기는 꼭 구분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일단 현황을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낙폭은 크지만 제가 왜 구분응선이라는 잣대를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요 부분은 저희 지난번에 그 녹화에서 말씀드렸고요. 바로 이제 제가 가장 그 포인트를 둔 거는 이거죠, 이거. 헝가리 신공장. 이게 대브렌차인 신공장이라 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되고 있는데 그게 진척도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이런 그 특히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가 아니에요. 요 부분에 이제 공급을 한다는 부분이 좀 크게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했을 때 동기업이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호전될 수 있고 과거에 어떤 그 동기업이 갖고 있던 악재 부분의 어떤 바닥권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볼 때 지금 에코프로 BM이 갖고 있는
현황, 그러니까 주가는 빠지지만 요 이제 저번에 그 넘어가고요. 그 유럽 공장을 제가 강하게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럽 정책 부분. 전기차는 유럽이에요. 왜냐면 그 여기 있네. 예. 유럽이 이제 뭐냐면 공기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나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미국하고 다르게 미국 그 트럼프는 뭐 전기차 쪽을 아니잖아요. 요새 좀 바로 화석연료 쪽을 막 다시 또 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세예요. 그래가지고 헝가리나 유럽 쪽이 물도 안 좋잖아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그 유럽 쪽에 전기차가 먼저 생기고 그다음 그게 대세가 될 때는 이제 에너지 절감, 뭐 에너지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쪽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뭐, 그 트럼프가 되든 하여튼 이 대세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공장의 그 에코프로비엠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딱,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유럽에서, 여러분 이제 배터리로 알고 있지만은, 바로 이제 ESS라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짚어보면서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매매 전략이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쪽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5월 달에 1라인 가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 라인이 가동되면서 생산 능력이 10만 톤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난 게 유럽 공장이 이런 그 현지 생산이 가능해지면서요. 완성차 업종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완성차 업체죠. 완성차 업체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볼 때 제가 볼 때 확대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이번에 유럽이 이런 그 정책을 바꾸면서 굉장히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계속 또 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헝가리 공장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조건을 갖다 충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제일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여기 보시면은 실적을 이렇게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은 실적이 현황을 볼 때 이제 바닥을 통과한다. 통과. 그리고 재고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재고도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를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재고가. 이것 때문에 아주 애먹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서서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조업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재고잖아요. 그 재고가 막 정할 때는 아주 애먹잖아요. 근데 여기에 볼 때 전체적으로 이제 재고가 상당히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일단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이제 접근을 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좋은 예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그 봤을 때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가장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실적이 그렇다고 아주 대박 난 건 아니고요. 실적은 이제 바닥순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여기서 바닥 부분을 통과하고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볼 때 주가가 그동안 이제 많이 밀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그 에코프로비엠의 그 실적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주가도 이제 바닥이 왔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볼 때 실적이 바닥이라면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반영할 때 마지막으로 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현황을 볼 때. 그래서 헝가리 쪽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 부분요.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9월에 헝가리 그 부분이 수혜가 실적은 바닥을 통과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우리가 이제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가서 보면 실적이 좋으면은 주가는 언젠가는 따라가겠어. 우리 그 강아지 주인 그 예의가 있잖아요. 주인을 따라가듯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과거 수준은 아니지만 바닥을 통과한다는 것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동안 낙폭이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아주 급하게 지금 하락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내중에 거꾸로 놓고 보시면은 거의 뭐 단기 고점에 왔다고 이제 느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저점에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분응선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도하면 안 되겠죠. 단기든 중기든 이거를 매도하면 안 되죠, 지금. 공포를 느낄 때가 바닥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공포를 느낄 때가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 이제 2차 지지선을 볼 때 다시 이제 여기에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월봉을 보세요. 주봉을 보세요. 물론 이제 마지막 3차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 이제 파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면 안 돼. 이 저점 깨버리면, 저기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저점을 깨버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제 논리는, 어, 아직까지 과거에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2차 전지는 아직도 AI 피지컬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은 IT 업계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이제 거의 부분응선에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 장기 중기라 그랬죠. 장기 단기. 또 바닥을 왔다는 거죠. 실적이 나는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매매 전략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지우고. 그래서 이제 이 매매 전략은 장기, 단기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장기하고 단기, 물론 단타니까 단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장기 이제 위에서 이렇게 이제 월봉이나 주봉 굉장히 힘들잖아요. 오래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고, 조금 여기서 산 분도 있겠고, 다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 갖고 있다는 건 시장의 중심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보면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니까 물론 여기서 매매해도 돼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근데 그때는 매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빠지고 매매하면 V자형 파동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는. 낙폭이 크기 때문에. 같이 일어나요. 동반 하락에 동반 상승이 나타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되는데 다만 이제 한두 번 정도는 매매를 할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도 한두 번 해서 말하면 도리어 뭐냐면 저항선이 어디가 되면 15만 원대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장기적인 부분은 갖고 계셔야죠. 갖고 계시다가 헝가리 쪽에 어떤 좋은 재료 나오면 계속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이제 단기 장단기잖아요.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돼도 또 목표가가 15만 원이에요. 단기는 단기니까 장기는 6개월 이렇게 가니까 그때 와서 또 변할 수가 있는데 단기는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을 얘기야. 1차적으로 15만 원, 16만 원. 제가 볼 때는 짧게 끊어쳐라. 그리고 요새는 동반하나 동반 상승이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서 매매하냐면 제가 볼 땐 반도체. 반도체가 하락된 게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빼고 거기에 따른 소부장 또는 이제 AI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피지컬. 오늘 같은 삼성 SDS도 좀 괜찮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좀 이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은 낙폭에 따른 어느 업종에 갈 거냐 볼 때 차라리 지금 메인 종목이 빠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메인 종목 쪽이 좀 더 주가가 빠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경 매도는 구분응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도는 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리지만 반발이 될 때, 왜냐면 반발이 언제쯤 반발이 되냐면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오늘도 6조 4천 이게 6조 원대 이상의 매도를 했어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이 반도체가 밀려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더 밀린단 말이에요. 아주 급락을 하고 있고 아주 힘든 장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낙폭이 커지면 이제 반발이 나올 거예요.
동반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주에 전체적으로 아마 다음 주는 도리어 이제 매수 타점을 찾는 시점이 올 거예요. 다음 주. 그렇다고 이제 그게 뭐 추세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하락에 대한 반발 이 정도의 매매 전략을 하고 이제 7월 달에 가서 7월 달 초순이든 가서 외국인의 매매를 봐야 돼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그저 손실을 보시고 이런 분들은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습관을 못 고치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오셔도 같이 가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9월 달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서는 굉장히 급등락을 많이 해가지고 웬만해서 못 먹어요. 무려 거기서 빨리 치고 반도체에서 나왔으면 되는데 에코프로비움이 아무리 좋고 니켈 함량이 뭐 고니켈이 이래도 시장에서 받아주질 않거든요. 그 받아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여기서 매매합시다 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볼 때 지금 현재 그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실적이라든 이런 부분은 좋다 하더라도 때가 아니라 때가. 그래서 성공 투자의 그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고 제가 이제 아까 성공 투자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위에 잡으신 분들 중장기적으로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30% 40% 이상에도 손해 보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공 투자의 이론칙은 뭐냐면 손절을 짧게 해야 돼요. 손절. 3%도 많다고 봐요, 저는. 저는 단기 매매 전략을 할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 때는 3%도 사서 아니다 싶으면 팔고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수수료 들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이제 끌려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제 1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딱 어떤 종목을 잡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나는 종목은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일주일이든 가져가서, 거기서 손실을 짧게 했기 때문에, 크게 보고, 추세 이탈 전까지는 홀딩하고 제가 이제 그 복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복리에 대한 그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먹을 때는 확실하게 먹고 손절할 때 이건 그 누구도 모른단 말이에요. 깨버리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비중 조절은 이제 투자 심리 안정인데 이게 이제 누구냐면 워렌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은 손해를 조금 보고 되는 건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힘든 장이에요. 힘든 장이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 원칙을 어떻게 하느냐. 또 이제 7월 달에를 대비를 해야 돼요. 뭐 7월 초도 이런 부분에 장이 이제 좋아진다. 지금 이제 동반 하락이고 뭐 반도체만 쏠리고 있고 막 힘든 장이에요. 근데 이제 조만간 외국인들도 이 리베런싱 이후에 주가가 재편될 거예요. 그때 빠르게 들어가서 빨리 수익을 내죠. 저는 지금 반도체를 보고 있어요, 아직도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이게 이제 낙수 효과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같이 가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조금은 참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면 하락만큼은 상승폭도 크다는 거죠. 인생하고 똑같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레드썬입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010-580-6321 훗날을 위해 7월달을 위해서 반도체 문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는 거죠. 저도 기다렸다가 때가 됐을 때 여러분과 수익 종목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 오늘은 안 나타내진 않았지만 제가 준비한 종목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상당히 그 반도체 쪽인데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회예요. 그러면 그 종목뿐만 아니라 그 다른 종목들도 기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짧게 그리고 시장을 볼 수 있는 돈 현금을 갖고 있을 땐 꼭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참여하고 있을 때 그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손실을 봤던 아니면 에코프로비엠에서 벗어나고 새롭게 하고 싶은 분들 본인은 혼자 못해요. 그때 참여하시면 돼요. 반도체 문구 보내주시면 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엄청 힘든 장입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지나서 보니까 그 위기가 찬스였어요. 왜냐? 삼성전자가 끝나지를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삼성전자 너무 뭐 ETF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런데 이제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축이란 말이에요. 그게 끝나지 않았으면 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파동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시련은 있을지 모르지만 포기는 없다 그러잖아요. 주가가 그 파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또 상파동이 남아 있다.
또 실적이라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 깊게 이제 삼성전자 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좀 힘든 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석으로 가자. 뭐 ETF 그 단기 매매 하시려고 하면 또 당합니다. 정석인 종목에서 매매를 하고 이럴 때선 신용이나 이런 거는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좋아요. 아주 막 강세장이 몰라도 그래서 손절은 짧게 수익 보기에 이렇게 하시면서 같이 가는 전략을 이제 잡고 이제 이런 구부동선에 왔다라는 매매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힘든 장이지만 힘내시라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